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감사 스마일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성격도 정말 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스마일이 되고 나서 여러가지로 제 자신의 태도가 많이 변해가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안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안됐지만 26년부터는 내 태도를 좀 바꿔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작게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돈풀기의 역사, 변하지 않는 4가지 교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또 어쩔 수가 없고요. 항상 잘난 척하는 또 전문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돈만으로는 정말 부족하고 진짜 혁신이 필요한데 이름은 바뀌어도 본질은 같다. 돈이 흘러갈 곳을 찾아야 된다.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고요. AI로도 갈 수도 있고요. 에너지로도 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면 그분들의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지만 돈이 계속 풀렸을 때 내가 대처할 방법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유동성이 더 증가할 거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누구나 그럴싸한 서울 매수 계획을 갖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마이클 타이슨의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없고요. 반대로 또 무조건적인 우하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튜브 경제 폭망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돈 되는 입지 공부하고 사이클 공부하면서 현재 하락장, 저평가된 곳, 임장 여행 다니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GTXA 역세권에 있는 지금의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6억에서 9억, 나 6억도 안 된다라고 하면 6억 이하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꼭 임장을 통해 가지고 또 사이클도 공부해 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을 갖다가 조금 늦추더라도 공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위기 대응 충분하다지만 금융위에서 100조 원 풀어가지고 급한 불 끈다고 합니다. 필요시에 금융시장 안전조치를 과감하게 하고 또 여러가지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0조 플러스 알파의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물가는 떨어질까요? 아니면 또 여러가지로 이런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15년 전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5,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믿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감자스마일은 2010년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2020년도에도 약 2천만원 정도 됐었고 21년도에 한 7,700 정도 됐다가 22년도에 떨어졌다가 23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9,839만원을 찍었고 올해 2025년에 지금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1억 2천원, 1억 3천원 사이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도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똘똘한 한 채는 아니더라도 나만의 서울, 나만의 집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꼭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에게 나는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들께는 제가
허리띠 졸라매서 종잣돈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모으시고 아니면 1000만원을 모으셔가지고 진짜 그 종잣돈을 모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을 갖다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미래의 나에게 미루지 마라. 그 새끼도 하기 싫어한다. 감사 스마일이 진짜 여름에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데 제가 겨울에는 진짜 겨울잠도 많고 또 겨울에는 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겨울에 아침 시간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는 물론 아침 방송에 약속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지금도 하기 싫은데 내가 내년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이 지금 5년 차, 지금 5년 차지 5년 차, 만 4년 지나고 이제 5년을 시작하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않고 저는 앞으로 이제 26년도까지 앞으로 1년을 더 열심히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나도 내 자신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미래의 나에게 미루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지금부터 해 나간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도 내가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그 습관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는 진짜 작은 실천이 필요하고 무언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오늘 아침에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감사 스마일은 도대체 저녁에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저녁에 계획되어 있는 약속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스케줄을 또 조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녹화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스케줄을 갖다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을 안 만들고 그리고 또 나만의 그런 스케줄 또 나만의 그런 일정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전에 정말 최근에 이제 하급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이제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안 되면 거기라도 들어가야지 뭐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급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갈 곳이 아예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시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제 손님들을 통해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21년도라든지 22년도에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올랐기 때문에 21년도에 진짜 정말 그때는 진짜 공포감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하지 말아라고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안 하면 벼락까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시 반복될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에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급지가 올라가면 이제 내가 갈 곳이 아예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전셋값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갈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공포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서울의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사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나만의 서울을 오로지 그냥 서울에 그냥 빡빡한 데서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라든지 교통이 확충되는 지역에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가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내가 집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갖다 꼭 귀담아서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2의 IMF가 온다면 뭐 경제 위기 전조 증상 4가지와 개인 자산 지키는 법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경제가 정말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의 경제학 이 영상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보시고 각자가 일단 준비하실 거 또 개인 자산을 갖다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꼭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오늘 감사 스마일이 좀 강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본론으로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는 언제나 거창했다. 제가 먼저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보다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서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다 속고 있고 내년에 LH개혁위원회에서 물론 어떤 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걸 좀 뒤에 이야기 드릴까 하다가 이 조간에 보니까 LH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를 갖다가 했어요. 16일날.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수상작 4점이 제가 이게 과연 LH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공공분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실채권을 활용해가지고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라든지 주거돌봄 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 품질 관리단 국민 참여형 현장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 사다리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LH 개혁과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니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뭔가 슬로건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슬로건보다 실질적인 국민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중산층 이하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갖다 제가 사실 이 공모를 갖다 할 때부터 제가 봤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LH에서는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는 LH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루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그러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민간 기업에게 아니면 시행사 아니면 시공사에게 당근을 주어가지고 진짜 임대 아파트든 아니면 분양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개혁위원회에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내년 초에 LH 개혁 아이디어 뭐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빤하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이름으로 서민을 가둔 자들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위선이고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는 언제나 거창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정책을 설계한 이들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기회를 봉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한 결과를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의 칼날은 항상 약자를 향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감사스마일이 10년 전, 5년 전에 내 집 마련할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중산층이야 아니면 저소득층은 지금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해서 대출을 재고 있고 세금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유독 처음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만 깊숙이 꽂혀 있고 이미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는 이 규제가 오히려 가격 방어선이 되었고 신규 진입자가 줄어들자 시장의 공급이 줄었고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시장 참여자의 탓으로 돌렸고 다주택자를 지금 적폐로 몰고 있고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만 지금 쏠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양극화는 지금 초양극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러북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 지금 5억 원 올라서 12억 원 됐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만든 제도를 자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자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갭투자라든지 다주택 보유를 하고 있고 강남 부동산 매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정책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해서 시장에 지금 안전한 수익을 지금 노리고 있고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도덕의 부재입니다. 이 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집주인 계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예전에는 1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전세로 갔지만 지금 1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의 언어를 가장 잔혹하게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공정은 민주당이 수년간 내세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될수록 실제로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고 공정이란 같은 조건에서 기회를 보장받는 건데 정책자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력과 제도 이해도를 활용해가지고 비대칭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진짜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제가 한 번 더 이게 첫 번째 이제 정보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고급 정보인데 제가 고급 정보를 아침마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거가 고급 정보인지 고급 정보가 아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회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회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만 아는 길로 시장에 먼저 진입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자리가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부를 지금 쌓고 있다. 정치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왜곡된 적이 있을까요? 정의라든지 공정, 상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민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그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는 냉소를 떠올립니다. 공정을 외친 사람들부터 강남 아파트를 매도하고 본인들이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중산층이든 서민들에게는 지금 전세나 월세, 아니 전세도 살지 말고 서울에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살아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눈물을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의 갭투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입니다. 눈 떠보니까 천민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금 벼락거지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의 희생자가 된 젊은 세대,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50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우리 20대나 30대, 특히 10대도 지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패자 없는 정책을 외쳤던 그들의 규제는 사실상 청년 세대에게 집을 살 기회를 박탈하는 장치로 작용했고, 대출 규제는 갭 투기를 막지 못했지만 청년의 첫 내 집 마련을 막았고, 청년들은 투기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단지 부모 세대처럼 한 채의 집을 갖고 싶어 했을 뿐이지만 이것도 막고 있다. 갭 투자 금지라는 구호보다 정책 투명성 확보부터 실천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자 스스로 시장에 플레이가 되어 있는 한 그 어떤 대책도 공정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정치적 책임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입증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책은 결국 사람의 이해관계로 설계되고, 따라서 진정한 책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도덕적 투명성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적인 내로남불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법과 제도가 일선을 합법화시키는 순간 국민은 절망하고 정책자와 정치인이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구조,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가장 큰 부패입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또 하나의 속임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다. 국민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의 본질은 단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를 요구하기보다 다시는 속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사건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들은 사과를 말하고 변명을 내놓고 일시적인 여론 진화에 지금 급급하고 있지만 신뢰는 말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하겠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 바보 같은 국민들만 지금 믿고 있지 진짜 현명한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은 더더욱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더 막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신뢰를 복원해야 되고,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 정책에서는 물러나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책임 정치며 민주주의 기본이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규제의 이름으로 서민을 가둔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다루는 영역이고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화려한 말에 속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도덕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은 결코 자라지 않고, 서민의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 뒤에 숨어있던 윗선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은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을 지금 주거사다리를 막고 있는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끔 만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심각하게 터져 나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고 한 번 더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대출만 누르고 집값은 못 잡는다. 서울 경기 집값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강남 3구 한강벨트가 상승 주도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지방 아파트 값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도 지금 몰랐던 이 책갈피 달러가 이게 뭔가 온 세상 알려져 걱정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게 나왔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그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데 저도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공항을 나갈 때 출국할 때 수만 달러를 이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참 저도 이 온 세상 알려져서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를 해외로 지금 밀반입하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잘못은 괜찮고 남의 잘못만 더 크게 보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내로남불이 이 큰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참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진정한 공포를 지금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특히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여러가지의 지금 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스님들만이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집 마련을 늦추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진짜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거 부분을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올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으로 늦출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갖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IMF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